가에 제시된 분석 방법 중 요걸 가지고 나의 일탈 행동을 분석하라. 어떤 걸 분석하라고요? 적합한 것을 찾아서. 그러면 적합한 걸 찾아서 분석하면 되네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부적합한 이유를 설명하라. 자, 일단 문제를 보면 가에 제시된 분석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가에는 갈등론, 기능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처음 들어보는 사람 있어요? 처음. 형근아 들어본 적 있지? 그치. 무지 많이 나와 이거.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이게 뭘까? 사회를 설명하는 방식이야. 사회를. 그러니까 갈등론, 기능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야. 자, 요거를 못 찾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지? 찾았다고 기뻐할 필요는 없어. 갈등론의 핵심은 뭐죠? 계급. 그러니까 가의 갈등론의 핵심은 계급이에요. 계급. 갈등론은 기본적으로 갈등의 원인을 계급 간의 갈등이라고 보는 거야. 기능론에서는. 기능론의 핵심. 자, 즉 문제가 물어보는 건 일탈행동이잖아. 일탈행동이 계급 사이에서 발생해. 서로 다른 계급에서. 기능론은 일탈행동이. 규범. 또 기능론과 관련해서 중요한 키워드를 찾는다면 유기적 연관관계.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사회화야, 사회화. 사회화에 실패하면 얘는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나 상호작용을 내면화시키지 못했어. 그러면 어때? 이상하네. 이 상태가 별로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사회화야. 기능론은 사회화죠. 그래서 어떤 텍스트를 읽더라도 개념어가 나오고 이론이 나올 때는 그 이론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개념들을 빡 제시를 해줘야 돼.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의 핵심 개념은 뭐죠? 상호작용. 그럼 기능론하고 뭐가 다른데? 그죠?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핵심은 타자예요. 타자. 자, 봅시다. 마지막 단락.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일탈행위의 본질은 그 자체의 특별한 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상호작용하는 타자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 타자들이 일탈행위라고 규정할 때 그 현상은 일탈행동이 되는 것이다. 타자, 그 집단, 특정한 사회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회와는 완전히 다른 타자, 타자라고 하는 건 나랑 완전히 다른 이질적인 존재를 타자라고 불러요. 타자는 그냥 남이 아니야. 내가 이해하지 못할 남을 타자라고 불러. 타자는 뭘 타자라고 부르냐면 나에게 위협적인 존재를 일반적으로 타자라고 불러요. 알겠죠? 요거는 중요한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나의 존재를 위협하는 존재를 일반적으로 타자라고 규정을 한단 말이야. 알겠죠? 타자의 타자. 그러면 왜 이렇게 규정했는지 봅시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언어와 상징을 매개로 한 상황, 일탈 행위자, 그리고 그에 반응하는 타자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일탈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 어때? 세 축이라고 했잖아. 세 축을 그려봐. 언어, 타자. 그러면 한쪽에 뭐가 있어? 일탈자, 일탈 행위자가 있는 거야. 그러면 타자가 어떻게 해? 타자가 언어로서 저 이상한 놈이다, 미친 놈이다 라고 규정하는 순간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일탈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요게 뭐가 되는 거니? 삼각형이 되는 거야. 결국에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학생이 정확하게 이해했다라는 티를 내줘야 돼. 글을 쓸 때는. 그지? 그러면 이 문제는 간단해. 일탈행동에 대한 세 가지 이론을 갖다 놓고 그 이론을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뭘 줬어? 나에서 사례를 줬잖아. 사례.
그 사례를 이 개념으로 얼마나 잘 매치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문제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죠. 가에 등장하는 어떤 개념과 이론이야, 이론. 나에 등장하는 어떤 사례가 있어. 이 이론, 구체적인 이론을 잘 이해해서 사례에 적용했더니 그 결과 어떻더라. 요걸 써주길 요구하는 거야. 자, 이 문제는 지금 난이도가 조금 낮지만 한양대라든지 이화여대라든지 건대라든지 이런 데는 이 가 제시문을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조금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이론을 툭 던져주는 경우 되게 많아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고 이걸 현실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거 어떤 능력이야? 어떤 능력? 대학이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학업 능력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대학에 들어가면 뭐 배우니? 낯선 이론을 배울 거 아니에요. 사회학 이론, 경제학 이론. 그죠? 심리학의 이해, 아니면 경제학 원론, 이런 거 배울 거 아니야. 배우고 뭘 하니?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배우는 게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 배우는 공부라니까. 두꺼운 책 있잖아. 배고자기 딱 좋을 두꺼운 책들. 이론을 정확히 숙지해서 그걸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디서 승부가 날까? 얼마나 꼼꼼하게 적용했는가? 이 이론을 얼마나 꼼꼼하게 숙지했는가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죠? 점수가. 그죠? 그러면 나의 일탈 행동을 한번 봅시다. 가는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나를 보면 나는 페르시아의 왕인 다리우스가 뭔가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서 흥미를 가졌어. 그래서 칼라시아족하고 그레시아족 사람들이 있죠. 그죠? 칼라시아족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칼라시아족은 죽은 조상의 시신을 먹어. 죽은 조상의 시신을 먹고 그레시아족은 화장을 하죠. 죽은 조상의 시신을 먹는 문화가 이해돼요? 형사 이해되니? 왜 먹을 것 같아 이 사람들이? 좀 딴 얘기인데 맛있어서. 아 우리 아버지 네크로필리아네요. 그죠? 이해되니? 왜 먹는 것 같아? 보통 이렇게 시신을 먹는 건 뭐냐면 조상이잖아. 조상이 가지고 있는 주로 어떤 거냐면 이렇게 추장들을 많이 먹어요. 추장. 그 지도자. 지도자의 영혼이라든지 내 조상의 어떤 권능, 힘이라고 하는 것이 부족들이 다 함께 나눠 먹음으로써 나에게 다시 살아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 인류학자의 연구를 보면 어떤 문화권에서도 인간을 직접적으로 잡아먹는 문화는 없대.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먹는 거야. 먹는 행위 자체를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먹는 행위 자체가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인류의 문화는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칼레시아족 사람들은 시신을 먹고 그레시아족 사람들은 화장을 해. 서로가 서로는 어때? 완전히 다른 사회죠. 그리고 이 사회는 뭔가 계급적으로 딱 정리정돈된 사회가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자본주의 갈등론으로 설명할 수 없어. 기능론은 한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능, 역할, 상호작용을 하냐 못하냐 사회화의 문제야. 근데 칼레시아족과 그레시아족은 완전히 서로 다른 사회잖아. 그러니까 이건 기능론으로 설명을 못해요. 오로지 설명할 수 있는 건 어때? 타자와 일탈자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칼레시아족 사람들에게 그레시아족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어우, 저 야만인이 되는 거지. 그레시아족 사람들에게 칼라시아족 사람들은 야만인이라는 언어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돼요? 타자가 되는 거지. 이거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고, 다른 것을 가지고 설명한다? 내년에 또 봐야죠. 알겠죠? 다른 것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억지로 설명한다고 하면 기능론으로는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대학이 요구하는 바는 아닐 것 같아. 알겠죠? 자, 그럼 채점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타자, 언어,
일탈자의 어떤 삼각형 구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론을 얼마나 학생이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가. 그래서 이 이론이 구체적인 대상, 사건, 어떤 현상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꼼꼼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야지 학교가 원하는 어떤 답이 될 거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해설지를 한번 봅시다. 저도 하나 보죠. 그 짧은 글 쓰는 건 앞부분에 그 정리를 해놨는데요. 내가 나중에 그 끝날 때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 문제를 쓴 가장 큰 이유는요.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한번 정리정돈을 해나가자. 다음 시간에는 요거보다 난이도가 한 2배 정도 더 있는 글을 쓸 거고 분량도 조금 더 긴 걸 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좀 더 긴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올릴 테니까 그러면서 해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해설은 집에서 그 꼼꼼히 읽어보시고 좀 필요한 부분만 딱 읽을게요. 집에서 반드시 30분 정도 복습을 해야 돼요. 알겠죠? 23쪽 한번 봅시다. 나에 나타난 서로 다른 문화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탈행위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일탈행위는 가히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그 자체의 행동, 그 자체가 2번 나왔네. 행동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타자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를 일탈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나에서 칼레지아족 사람들에게 타자인 그레시아 사람들의 화장 풍습이 일탈행위처럼 보일 것이고 반대로 그레시아족에게 칼레시아족의 식인 풍습은 일탈행위처럼 보일 것이다. 그래서 일탈행위가 이에 해당되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타자라는 관계를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위는 갈등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갈등론은 자본주의적 체제에서 계급 간의 갈등을 충돌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일탈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그죠? 서로 완전히 다른 문화적 차이로 발생하는 거라서 오늘 계급적 갈등으로 설명하지 못하죠. 또한 기능론은 사회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갈등이 생긴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러나 나의 식인과 화장 풍습은 서로 다른 문화에서 서로 다른 사회화를 거친 사례이기 때문에 기능론으로는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텍스트를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돼? 개념에 민감해야 돼.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갈등론, 기능론의 핵심 뭐니? 계급, 사회화, 타자, 언어, 일탈자의 이 삼각관계. 이게 명료하게 머릿속에 숙지되어 있지 않으면 좋은 글이 안 나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질문. 현근아, 질문.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상징이자 상징. 상징이라고 하는 건 뭐니? 상징이라고 하는. 한 사회의 상징이라고 하는 건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학벌은 뭘 상징하니? 우리 사회에서 돈은 뭘 상징하니? 그러니까 그 사회마다 상징 체계가 달라요. 그치? 상징 체계가 다르잖아. 우리는 봐봐. 자, 내가 명품을 소비해. 명품을 산단 말이야? 왜 사니? 명품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구나 라는 상징 체계를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잖아. 그치? 예를 들어 내가 페라리를 타고 다녀. 저 선생님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왠지 들지 않을까? 들 거 아니야. 그죠? 저는 모닝을 타고 다니지만 저는 아무리 돈을 많아도 경차를 타고 다니려고요. 하여튼 무슨 얘기냐면 한 사회에서 뭔가 소비가 됐건 제품이 됐건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상징적 의미가 있단 말이야.
상징적 의미. 그것이 어때? 사회나 문화마다 달라. 어떤 사회에서의 A라는 상징이 뭔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사회에서는 A라는 상징이 나쁜 의미를 가질 수도 있잖아. 그것이 상호 작용하면 어때? 충돌이 발생하겠지. 예를 들어 태국은 머리 쓰다듬으면 안 된다면서요. 아이들. 그럼 귀신인가 뭔가 하여튼 뭐 나쁜 뜻이라면서. 우리나라에서 머리 쓰다듬으면 어이구 잘했다 착하다 예쁘네 이런 뜻이잖아요. 똑같은 행위의 상징적 의미가 다른 거야. 그것들이 충돌할 때 어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오케이, 1번은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그 앞부분에 그 제시문 설명한 것들은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방금 푼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건 정리를 하면 낯선 이론 혹은 개념이 나오고 낯선 이론과 개념이 나오면 그것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때 구체적 사례나 사건 혹은 현상에 적용할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했는지에 따라서 글의 수준이 달라진다. 알겠죠? 그리고 이 대학은 어때? 글자 분량은 짧지. 글자 분량은 짧고 시간은 많이 줘. 하나라도 어설프게 쓰면 바로 나가립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2번 한번 보죠.